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어떤 다리일까요? 지난 1917년 지어진 한강대교인데 서울시 등록문화재 1호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정전 등 근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강대교. 혹시나 지나실 일 있으시면 오랜 역사가 깃든 다리를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관리 근로자 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인 서울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GTX C노선 왕십리역 추가 신설은 없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파구 인물도서관에서 변호사와 건축가, 지역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에 나섰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익명의 독재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곳의 가정을 돕기 위해 매달 640만 원을 후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는 어느 정도 잡힌 모양인데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오늘도 100명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15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1,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이고 나머지 141명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2명 늘었고 중환자도 15명 늘어 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4,52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종로구에선 구청 소속으로 공원 관리와 청소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식사와 휴식을 함께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 한 명이 지난 8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27명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8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서울포교소와 송파구 쿠팡물류센터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려하던 확진자 폭증은 막은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넓게 퍼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사례들을 짚어보면 구로 콜센터나 이태원 집단감염처럼 특정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태가 이번 주말까지 지속될 경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상황은 고연령층의 감염입니다. 최근 들어 고연령층에서의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 종교 모임, 그리고 방문 판매와 관련된 설명회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인 확진자가 35%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위중증 환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86%인데다 날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자치구청장 연결해 코로나19 방역 상황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강남구로 가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구 내 확진자도 어느새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이 폭발적 증가세가 조심스럽지만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현재 강남구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난 한 달 사이 한 100여 명이 이제 많이 나와서 네. 지금 219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7번째 정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인구 밀도가 높고 또 하루 경제활동인구가 100만 명인데 비해서는 확진자 숫자가 아주 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방하고 있다라고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첫 발병 이후에 대책 회의만 900회를 넘었고 16만 회에 가까운 방역도 진행됐습니다. 검사도 5만 건을 넘어섰고요. 강남구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대책과 방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대응 원칙의 가장 기본은 조기 발견, 조기 차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검사 그리고 방역을 모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자가격리 14일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이중 검사를 진행해서 40여 명의 무증상자를 지금 저희들이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강남구는 매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주민들에게 그렇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의미일 텐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제일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만 철저히 해 두셔도 말하자면은 90% 이상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말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친 주민들을 위해 강남구에서는 여러 온택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7시에 힐링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힐링 콘서트를 네. 지금 하고 있고 또 매년 강남 페스티벌 때 하고 있던 평화 마라톤 대회를 올해는 온택트 평화 마라톤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천여 개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자기가 말하자면은 자기 동네에서 그 마라톤을 하시고 그 모습을 전광판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온택트 마라톤 대회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주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을 조금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강남구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예방 활동 살펴봤습니다. 국토부가 GTX C노선 10개 정차역 외에 왕신이역 등의 추가 신설은 없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왕십리역을 비롯해 추가 정차역 신설은 없다. 국토부가 왕십리역을 포함해 추가 신설은 없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차가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TX C 노선이 이왕에 가면서 허브지역인 이 왕십역을 배제하고 간 이유가 뭔지. 하지만 확인 결과 국토부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1월에 예정된 기본계획 발표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 특히 추가역 신설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 또는 반박 보도도 계획 중이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는 왕십리역의 GTX C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23만 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만약 기본계획에 왕십리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간 투자 방식으로라도 왕십리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왕십역이라고 명시가 안 될지라도 민자에서 뭐 어떤 역을 갖다 이제 그 어디 신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지를 두거든요. 그 여지를 우리가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현재 왕십리역을 비롯해 의왕역과 인덕원역 등이 추가 신설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얼마 전 부가현 과선교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두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이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과선교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부 주민들이 과선교 대신 1회 2구역 단지 내 통행로를 지름길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결국 부가현 1회 2구역 입주민들은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이 계속되자 통행로를 막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유지 통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과선교를 대신할 아이들의 통학로가 막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학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죠. 이렇게 지금 과선교가 완공이 안 되니까 위로 저기 두산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수년째 답보 상태인 부가현 과선교 건설을 두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이달 중으로 착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4월 착공을 예정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철도 과선교 시점부에 옹벽 시점부 옹벽에 균열이 좀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H빔의 그 시공을 그렇게 하기 해서 조금 늦어진 거거든요. 부가현 과선교는 내년 11월 완공 목표입니다. 부가현 1구역의 순환도로 역할을 할 3차선의 도로교와 보행이 가능한 녹지교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올해 초 문석진 구청장이 밝혔듯이 조합이 예치해놓은 113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할 방침입니다. 한편 학생들의 통학로로 쓰일 과선교가 완공되지 않아 빚어진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상 개방형 아파트로 계획된 만큼 아파트를 통과한 통행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는 좀 도리는 아니고요. 전부 다 그걸 개방을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부가현 과선교 공사는 지상부에서 다리를 만들어 경의선 철도 위 부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리 부분을 만드는 공사는 1회 1구역 옆으로 확보된 추계예술대학교 대토 부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중랑구에 창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주택이 혼합된 형태인데요. 창업 복합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랑구와 SH공사가 관련 협약을 진행했고 조감도도 내놓았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창업 복합시설 건설과 관련해 중랑구와 SH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랑구가 부지 및 창업지원센터 건립비를 부담하고 SH공사는 사업 시행과 창업지원주택 건설을 맡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창업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본격화될 예정. 지난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의 이치 그리고 기업의 이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의 창출을 포함한 이러한 경제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중랑구의 염원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밝혀나갈 방향인데요. 중랑의 미래의 경제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큰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다. 창업 공간과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의 조감도도 공개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연면적 18,000여 제곱미터 규모, 1층부터 3층까지는 입주 공간과 창업 플랫폼 중심의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4층부터는 114호 규모의 창업지원주택이 들어섭니다.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1인 창업인은 물론 신혼부부 창업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다양화됩니다. 구는 이미 신내동 195번지 일대 부지 매입도 해둔 상태로 곧바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
센터가 들어서면 창업 지원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내 IC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중랑창업지원센터 주변에서 조성 중인 지식산업 1센터, 2센터, 양원지구 패션산업 고도화단지, SH 본사 이전 등과 연계하여 창업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 동북부의 창업 허브가 될 중랑창업 복합시설은 오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변호사와 건축가, 지역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코로나19 시대 원격 수업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물도서관이라는 멘토링 플랫폼을 통해서인데 인물도서관이 무엇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선과 원이 만나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인물도서관에 참여한 한 지역 주민의 온라인 교육 강의 모습입니다. 친구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더하면 패턴 힐링 아트의 작품들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답니다. 인물도서관은 변호사와 건축가, 지역 예술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인물도서관에 참여한 300여 명의 멘토는 인물도서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펼칩니다. 대상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으로 미니어처 만들기와 캘리그래피, 직업 탐구 등 주제도 다양합니다. 강연은 주로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열립니다. 사회 저명 인사나 전문가, 그리고 관내 지역의 마을 인재분들, 그리고 기업 CSR 등 이렇게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이제 인물도서로 모셔가지고 그들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인물도서의 활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활발했던 지난 1학기 학교 현장에서 돋보였습니다. 이런 그림. 원격 수업용으로 제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송파 지역 9개 초등학교에서 실제 수업 자료로 활용된 겁니다. 인물도서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는 40편, 수업을 받은 학생은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업도 하고 또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도 그 학생들한테 또 진로와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서 보람찼고 되게 좋았고요. 인물도서관에선 2학기를 맞아 중학교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직업탐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올해 안에 인물도서 열람과 인물도서별 교육 신청이 가능한 종합 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9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익명의 독재가가 25개 가정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익명의 독지가가 서대문구의 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것.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1년간 매달 64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밝힌 상태. 서대문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모두 25개 가정에 후원금을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 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입니다. 한편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7개 가정과 후원자를 결혼시켰고 총 후원 금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결연 가정에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각 가정에 전문 사례관리사를 파견해 결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 수혜자는 학교나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한 가정을 구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많은 비와 태풍을 몰고 왔던 지난 여름에 이어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태풍이 올까 불안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태풍 발생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매주 기온은 1, 2도가량 떨어지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거리는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제법 강한 바람이 남았지만 의정부 백석천을 달리는 자전거 매니아서부터 하천 물고기를 구경 나온 아이들도 답답했던 코로나는 잊고 선선한 날씨를 즐깁니다. 약간 우울했던 기분도 이 선샤인을 받으니까 너무 그냥 기분 좋고 오늘 하루에도 좀 기분 좋게 보는 몇 시간이라도. 가을이 돼가지고 하늘도 너무 높으네요. 요즘은 이제 어디 모여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잠깐. 계속 비가 오는 날은 아예 나오질 못하니까 예,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왜 마음도 조금 상쾌하잖아요. 하지만 쾌청한 날씨도 잠시 금주엔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 예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어 9월 셋째 주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주 평균 최고 21.3도씨로 예상됩니다. 넷째 주는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주 평균 최고 19.6도씨에 이르겠습니다. 추석을 즈음해선 고기압의 영향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평년과 비슷한 최고 18도씨로 낮아지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며 최고 기온 17도씨로 예상됩니다. 매주 1, 2도 정도의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셈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순부터 중국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은 일사로 인해서 낮더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정도로 예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층 찬 공기 영향으로 평년보다 다소 기온이 낮게 나타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아직 태풍 발생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음 태풍은 다소 시일을 두고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미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영등포 서울 포교소의 집단 감염 원인은 환기 소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할 만큼 아직까지는 한낮 기온이 높습니다. 냉방기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은 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